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미 국방부의 다르파라고 아시는지요? 다르파는요,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인데요. 이 조직은요, 외계인이 이 조직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미국에서 독특한 조직인데요. 이 조직에서 인터넷과 마우스, 전자레인지, GPS, 그다음에 탄소섬유, 수술로봇, 드론, 음성인식 기술 등등, 그리고 자율주행차까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모든 미래 기술은 여기서 테스트되고 태동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이 조직에서 다음 연구 주제로 뭘 잡았느냐면요, 사실 독특하게도 자금 세탁을 다음 연구 주제로 잡았습니다. 물론 여러 연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요, 국방부에서 자금 세탁을 다룬다? 우리 한국인의 생각에서는 상당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국방부에서 자금 세탁을 다루는지를 보면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돈출을 막아야 적들을 말려 죽일 수 있는데요. 이제 점점 세상이 복잡해지고 암호화폐가 나오고 핀테크나 여러 가지 기술 때문에 상대 적국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르파가 적국의 돈줄을 말리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연구 계획을 낸 겁니다. 이 국방부의 다르파의 정보혁신실은요,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연구 주제를 잡았냐면요, 예측적이고 적응 가능한 자금 세탁 방지, 향후 연구의 관심 분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걸 A3ML이라고 명명했는데요. 그 이유는요, 대부분의 지금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은 수작업을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원의 제한과 인간의 인지 속도에 의해서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자금 세탁범들은 점점 정교한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탐지를 피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가 자금 세탁을 최고의 다음에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잡게 된 큰 이유가 바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북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 자금 조달이나 중국의 지하은행,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처럼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은 주요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에 충분하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미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 세계 암호화폐 해킹의 60%를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자금줄을 조우고 서방이 합력하고 해도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상태에서 암호화폐까지 구멍이 크게 나다 보니까 북한 김정은의 자금줄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국방부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럼 미 국방부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바로 예측적이고 적응 가능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예측적이란 건 뭐냐? 빅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을 활용해서요, 자금 세탁 패턴과 이상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응 가능한 시스템이란 건요,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고정된 규칙 기반 시스템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 새로운 패턴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유연한 구조를 만들겠답니다. 마치 자율주행 기술을 여기서 맨 처음 개발했듯이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 기술을 자율주행하듯이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면서 당연히 효율성을 강화해야겠죠. AI나 이런 거를 충분히 들으겠다는 거 했는데요, 기존 수작업 분석에 벗어나서 자동화된 분석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탐지 정확도를 높여 자원 활용성의 효율성을 증대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 국방부가 얼마나 혁신적인 걸 도입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세탁이란 건 인공지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 자금 세탁으로 40억 불 넘는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 이후에 자금 세탁 관련해서요, 바이낸스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에서 그 자금 세탁 업무 인력을 무려 1,000명까지 늘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이낸스의 자금력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자동화하고도 남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1,000명까지 늘리거든요. 그만큼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보도한 적이 있는데, 시티은행 보고서를 보면 AI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분과 그 다음에 자금 세탁을 하는 분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AI를 체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AI를 도입하면 어떤 사람이 줄어드느냐? 창구 직원, 그 다음에 일반 사무 직원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창구 직원과 일반 사무 직원이 최소 50% 줄어들 거라고 시티은행은 예측했더라고요. 이런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국방부의 다르파는 세계적인 혁신을 일으킨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런 자금 세탁에 관련된 걸 혁신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르파의 ACE-ML 프로그램은요, 자금 세탁 방지 체계에 혁신적 전환점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이죠. 예측적 분석과 적응형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자금 세탁 방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동화와 효율성을 통해 글로벌 자금 세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북한과 같은 적대국 국가의 자금 조달을 막는 거겠죠. 이를 통해서 이게 퍼져나가다 보면 미국 국방부에서 만든 새로운 자금 세탁 방지 체계가 전 세계로 나가서 또 표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이것도 자금 세탁 관련된 소식인데요. 인터폴이 사상 최초로 실버 수배령이라는 걸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요청으로 마피아의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건데요. 먼저 실버 수배령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폴에는요, 레드 수배령과 블루 수배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레드 수배령은 말 그대로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게 레드 수배령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의 위치 파악 및 신원 확인을 주로 하는 것이 블루 수배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실버 수배령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실버 수배령은요, 지난 2023년에 도입됐고요. 사기, 부패, 마약 밀매, 환경 범죄 등 심각한 범죄 활동과 연관된 세탁된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자금 세탁을 해서 돈을 어딘가 숨겨놨을 텐데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실버 수배령입니다. 이 실버 수배령은 이제 파일럿 단계거든요. 그런데 세계 52개국이 참여하고 2025년 11월까지 시범 운영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정식 운영이 될 겁니다. 이번에 이탈리아는 왜 이거를 했냐면은 마피아 고위 구성원의 해외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발데시 우리키자 인터폴 사무총장은요, 범죄 자산의 99%가 여전히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실버 수배령을 발령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요. 자산 추적을 통한 범죄 대역이 너무나 중요해졌다. 그리고 글로벌 자산 회수 노력을 크게 강화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회장의 말도 전해드렸는데요. 그 회장이 말한 게 국제 자금 세탁을 하고 금융 범죄를 한 것에 단 2%만이 회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2%만 회수 가능하다는 건 잡아내는 사람도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개선해야 금융 범죄를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걸렸을 때 철저하게 자산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금융 시스템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영국 의원들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라 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러시아의 중앙은행의 자산이 전 세계 특히 서방의 은행들에 동결돼 있습니다. 동결된 거는 그냥 막아놓고 그 이자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줬거든요. 근데 영국 의원들은 아예 그럴 필요 없어. 그냥 그 돈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우크라이나가 쓰도록 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 의원들이 우크라이나를 너무나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저는 이 시리즈를 하면서 처음부터 주장했는데요. 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은 점점 더 몰수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만 봐도 영국 의원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알 수 있죠. 이거는 단순히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점점 의원들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 경제 사정이 그렇게 다들 좋지 않고 예산이 빡빡한데 우크라이나의 과거처럼 이념적으로나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세금을 밀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들은 점점 더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감을 가지고 왜 남의 나라 전쟁이 자꾸 끼느냐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의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 쟤들한테 주고 더 이상 우리 세금을 쓰지 말자. 이게 이 내용의 취지입니다. 참 냉혹한 정치 현실인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더 타임즈에 따르면요. 영국 의원들과 정치인들은 영국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 439조 원, 약 3천억 달러를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중 영국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은 최소 45조 원, 255파운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돈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면 전략적 결의에 강력한 신호를 보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위기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몰수하는 걸 보여주면 더 이상 도발도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이 조금 읽어가다 보면 이들의 속내가 나옵니다. 의원들은 단순히 대출이나 비상자금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서방 납세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동결 자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납세자 부담을 덜면서도 러시아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우리 세금을 쓰기 싫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우크라이나를 더 이상 지원해주지 말고 그냥 러시아 돈을 주고 이걸로 끝내자라는 게 영국 의원들의 주장인 거죠.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방도 점점 피로를 느끼죠. 당장 트럼프 대통령부터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줘야 하느냐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유럽으로도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도 힘들지만 서방의 지원이 있어야 응전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는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 자산을 유럽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통해 우리 안보에 대해서도 의미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방과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언제든 일시적일 뿐이란 겁니다.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힘으로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 발을 뺄 수 있는 거죠. 이제 어떤 나라도 이념 때문에 이 나라를 도와주겠다는 2차 대전 당시 그리고 6.25 당시의 개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들 자기 나라의 복지와 자기 나라 국민들의 표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 점을 오늘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